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아스트라 심화기출 13번째 시간이고요. 자, 교재로는 162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7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야, 이 75번이 완전 레전드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지구과학 기출 문제 중에서 단언컨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오답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외계인 성계에서 식현상을 일으키는 어쩌고저쩌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식현상 그래프를 나타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 행성의 반지름은 20분의 1배래. 자, 지금부터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r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심별의 반지름을 라지 r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 스몰 r이 라지 r의 20분의 1배이다 라는 그런 조건을 지금 준 겁니다. 괜찮? 자, 그 다음에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4.2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야? 이게 뭐의 4.2배라는 겨?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하여가 지금 전체 문장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해서 4.2배라는 거야. 따라서 지금 이 발문에서 얘기하는 거리를 스몰 d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스몰 d가 라지 r의 4.2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 여기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문 2에도 되게 조건이 좀 괴랄하게 나와 있는데 자,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중심별도 원궤도를 따라 공전할 거고 행성과 중심별의 공전 속도가 각각 일정하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1과 T5일 때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은 관측자의 시선과 동일한 방향에 위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문장이 좀 괴랄하긴 하지만 봐봐. T1과 T5일 때는 지금 시기 최대로 진행되는 그런 기간에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시점일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심별이 다음과 같이 있고 행성의 공전궤도가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행성이 관찰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런 상황일 때가 T1 시점 혹은 T5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때 행성의 중심과 중심별의 중심이 관찰자의 시선 방향과 동일한 방향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그죠? 한마디로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하다는 겁니다. 그걸 굳이 이렇게 어려운 문장으로 쓴 거죠. 완전 작정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과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한 공전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 문장의 의미는 제가 개념 단계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명 생략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로다가 썬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T1일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는 원래 광도의 몇 %냐라고 지금 묻고 있거든요. 자, 딱 봐도 이 시기 최대로 일어났을 때의 밝기 감소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최대 밝기 감소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거 우리가 이미 개념 단계에서부터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중심별의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라는 거. 물론 이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최대 밝기 감소율이 이것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 상황은 이게 나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밝기 감소율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근데 행성의 반지름이 중심별의 반지름의 20분의 1배라며 그럼 이 값이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제곱을 때리게 되면 이게 400분의 1이 될 거고 지금 보니까 뭔가 퍼센트 단위로 나타나 있잖아. 그래서 얘도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줘. 그러면 4분의 1이 되죠. 즉 0.25%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최대 밝기 감소율이 0.25%이니까 시기 최대로 일어났을 때 이 중심별은 원래 밝기의 99.75%로 나타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따라서 기억은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T2, T3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은 점점 어떻게 되니? 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제가 개념 단계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시기 최대로 진행되는 기간에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점 있죠.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별이 관찰자로부터 가장 멀어진 상태가 됩니다. 행성은 가장 가까워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 중심별이 관찰자와 가장 멀어진다. 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T5 시점도 마찬가지겠죠? 이때가 가장 멀어지는 시점이야. 자, 그러면은 가장 멀어지는 시점과 가장 멀어진 시점의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심별은 T1에서 T3로 가는 동안 반주기만큼 돌았을 테니까 요럴 때는 이 관찰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됐을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T1에서 T3까지 이 중심별은 가장 먼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관찰자에게로 점점 다가왔다는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로 다가와. 사랑의 청신호. 무슨 편이? 청색 편이. 그럼 이 구간에서는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군. 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한편 T3부터 T5까지는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가장 먼 상태가 되니까
이 중심별은 관찰자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져. 사랑의 적신호. 그죠? 이 구간에서는 적색 편의가 관측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색 편의의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청최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적색 편의 구간의 딱 가운데에 해당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게 된다. 적최라고 쓰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니은 선지에서 묻고 있는 거는 T2부터 T3까지의 구간이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흡수선은 청최를 찍고 적최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장이 짧아질 대로 짧아진 뒤에 시간 지남에 따라 점점 길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죠?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다. 점길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니은은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지. 이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해석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디귿이 압권이야. 자, 디귿을 보시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A일 때가 T2일 때의 몇 배니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T2일 때의 시선 속도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 T2일 때가 지금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값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거든. 즉 T2일 때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V 시선 맥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값을 나타낸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은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뭐한 상태? 나란한 상태잖아.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그 크기가 무엇과 같다? 공전 속도와 같다라는 거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공전 속도를 V 공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요때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V 공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A일 때의 시선 속도를 구하는 것인데 A일 때가 뭔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죠. 그러다 보니까 요때 시선 속도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야. 근데 들어봐. 다음같이 뭔가 식현상 문제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 시점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식현상을 관찰하고 있다잉. 우리가 중심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잉. 행성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서 식현상을 일으킨다고 상정합시다. 오케이? 자, 근데 A일 때는 식현상이 끝난 직후잖아. 그렇다면 행성이 딱 요런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A의 상황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요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구해보라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도플러 관계식이 있었어. 그죠? 광속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선 속도의 크기를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도플러 관계식을 이용하려면 뭐 파장 변화량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제시가 안 돼 있잖아. 따라서 이걸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사인 알파 값을 이때 알파 값이 어떤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야. 자, 이때 어떤 발상을 했어야 되냐면은 이거를 지도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모습을 이제 여기다 그릴 건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풀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석풀이입니다. 오케이? 원래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봐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을 지도 보듯이 위에서 내려다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이 이제 시선 방향이라고 하고 중심별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중심별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심별의 이 오른쪽에서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점선을 내려놓고 행성이 이 점선에 내접하게 그려줘. 이렇게. 그러면 이 관찰자가 딱 봤을 때 이런 문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행성이 중심별을 통과한 직후인. 그지? 그리고 이때 행성은 나름대로의 공전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을 거고요. 중심별도 나름대로의 공전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겠지. 맞습니까? 행성의 공전궤도가 조금 이상해서 이거 좀 다시 그릴게요. 괜찮아. 그지? 그리고 우리가 행성이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라고 상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중심별도 이렇게 돌겠지? 그지? 그럼 이때 중심별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고 공전궤도 상에서.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이 알파 값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알파 값이 정체가 뭐였어요? 그지? 중심별의 중심과 공통질량 중심을 이은 선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예각이었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통 질량 중심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자,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이은 선을 쫙 그어줘. 오케이? 이 선상 어딘가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행성과 중심별의 어떤 질량비나 그런 것이 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질량 중심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공통 질량 중심은 요 선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중심별의 중심과 공통 질량 중심을 이은 선이 시선 방향과 이루는 예각이라고 하면은 아무튼 간에 요 각도가 그 예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각도가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 근데 내가 앞에서도 강조드린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역과 니은을 해결했어. 근데 디귿에서 막혔어.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안 써먹은 조건이 있어. 그렇다면 뭔가 그 조건을 써서 디귿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안 써먹은 조건이 뭐지 하고 보니까 요거야.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이은 선이 중심별의 반지름의 4.2배라는 거죠. 자,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을 이은 선, 그게 요 선 아니야. 아, 이 선의 길이가 지금 스몰 d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스몰 d가 4.2 라지 r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또 발상적 사고를 해야 되냐면은, 자, 이 점선 있지? 이 점선과 나란하게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봅시다. 괜춘? 그러면 이때 우리는요, 이 각도도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잖아. 그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 변의 길이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은 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빨간 선의 길이만 안다면 말이지. 그지? 근데 우리는 이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길이가 뭐에 대응돼? 중심별의 반지름에 대응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에 대응되게? 자,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봐요. 뭐에 대응되게? 행성의 반지름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스몰 r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인 알파 값 구해보시면은 이게 4.2 라지 r 분의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되겠는데, 앞에서 우리가 스몰 r이 라지 r의 20분의 1배다라는 걸 조건을 확인을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 스몰 r을 20분의 1 라지 r로 바꾸게 되면 이게 20분의 21 라지 r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약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분의 1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구하자. 그 중에서 이제 시선 속도의 크기를 구하자라고 한다면은 공전 속도에다가 사인 알파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이게 4분의 1 사인, 그러니까 4분의 1 v 공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때 중심별은 관찰자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시선 속도가 부호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니까 이때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 v 공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케이, A일 때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4분의 1 v 공전이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A일 때가 T2일 때보다 시선 속도가 몇 배네? 4분의 1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는 게 문제에서 의도된 풀이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발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저도 요 당시에 그 시간 재놓고 문제 풀었을 때 한 거의 뭐 5분 가까이 고민하다가 풀었던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의도된 풀이긴 한데 우리 되게 효과적인 스킬 하나 알고 있잖아. 그림자 투영법이라는 스킬. 이 그림자 투영법이라는 스킬을 이용하면은 이 문제의 상황을 훨씬 더 깔끔하고 간단하게 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칠판 한번 정리하고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그림자 투영법을 적용을 할 때요, 중심별의 공전궤도에 적용을 하든 행성의 공전궤도에 적용을 하든 항상 이 공통질량 중심 위치에 맞춰가지고 시선 속도가 0인 곳 혹은 람다 제로 위치를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공통질량 중심 위치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림자 투영법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일반적으로 이 공통질량 중심은 중심별에 엄청 가깝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로 근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적용을 해서 이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을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로 근사를 한 뒤에 행성의 공전궤도에다가 우리가 그림자 투영법을 적용을 시켜도 이게 성립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중심별이 실제로는 공전궤도로 빙글빙글 돌지만 중심별이 딱 고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하고 이 중심별을 중심으로 행성이 빙글빙글 돈다 라고 생각을 한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림자 투영법을 적용을 시키면 이게 성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게 중심별의 공전 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중심별 그 자체를 나타낸 거야. 중심별을 좀 크게 그린 거지. 괜찮아요? 자, 실제로는 이 중심별이 공전 궤도를 돌겠지만 그냥 얘는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이 중심별을 중심으로 행성이 다음과 같이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 행성의 공전 궤도에 대해서 그림자 투영법을 적용을 해도 이게 성립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문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봐봐요. 이게 중심별이고요. 행성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거고요. 자, 시선 방향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행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고 상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선 방향에 수직하게 시선 속도 축을 지금 생각을 해준 건데요. 지금 이 행성이 중심별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을 하기로 한 상황이니까 이 중심별의 중심 위치에 맞춰가지고 시선 속도가 0인 곳을 지금 설정을 해준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T2일 때의 상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T2일 때는 청색 편의가 최대로 나타났었잖아요. 즉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를 나타내는 그런 시점이거든. 그렇다면 그때 행성의 위치로 적절한 것은 이런 위치가 될 겁니다. 행성이 이런 위치에 있어야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자 투영법을 시도를 했을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값을 나타낼 수 있거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 A일 때는 이제 식현상이 끝난 직후죠. 그러면 행성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같아. 그러면은 이때 행성에서 그림자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위치가 이제 A일 때의 시선 속도에 대응이 되는 거죠. A일 때의 시선 속도를 앞으로 V라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 A일 때의 시선 속도 크기가, 그러니까 A일 때의 시선 속도가 요 T2일 때의 시선 속도의 몇 배냐라고 묻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요걸 이제 파란 선, 그다음에 요걸 이제 보라선이라고 했을 때 이 파란 선의 길이가 보라선의 몇 배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파란 선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요 길이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중심별의 반지름에다가 행성의 반지름을 더한 값이에요. 아, 이게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구나.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구나. 괜찮지? 그 다음에 보라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보라선의 길이 요거잖아. 이게 뭐예요? 그치?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죠.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스몰 d입니다. 그렇다면 파란 선이 보라선의 몇 배니? 라고 물으면 몇 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이게 파란 선이 보라선의 몇 배니? 이거니까 D분의 라지 R 플러스 스몰 R 배분요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D가 문제에서 얘기하길 4.2 라지 R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은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20분의 21 스몰 라지 R 20분의 21 라지 R이 되는 거니까 단숨에 그냥 4분의 1이구나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훨씬 간결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중심별이 고정되어 있고 행성이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림자 투영을 통해 가지고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중심별이 실제로는 공전궤도를 빙글빙글 돌지만 중심별이 고정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림자 투영법을 통해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발전되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문제 상황은 식현상이 끝난 직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행성과 중심별이 외접하는 상황을 나타낸 거거든. 자, 일단 이때 이와 같이 이 중심별과 행성이 외접하는 경우에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시선 속도 크기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재에는 절대값이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절대값을 좀 추가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설명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게 문제 상황이랑 똑같아요. 지금 시기 끝난 직후라 가지고 행성이 지금 중심별과 외접해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중심별이 고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림자 투영법을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은 행성이 요런 위치에 있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근데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나란하다라고 한다면 시선 속도 크기의 최대값이 공전 속도와 크기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때의 시선 속도를 마이너스 v 공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시기 끝난 직후의 행성은 요런 위치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때 행성의 중심 있죠. 이 행성의 중심에서 그림자 투영을 쫙 시키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시선 속도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건데요. 자, 이때 요걸 이제 파란 선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보라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V 시선 대 V 공전은요 파란 선 대 보라선이 되겠지. 근데 이 파란 선이 뭐에 대응되냐면은 요 길이에 대응되고요. 이때 이 보라선이 뭐에 대응되냐면 요 길이에 대응돼. 보니까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별의 반지름 더하기 행성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되는 거고요. 라지 r 더하기 스몰 r. 한편 보라선의 길이는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에 대응되죠. 즉 스몰 d에 대응됩니다. 그럼 이때 V 시선 대 V 공전은 이 파란 선 대 보라선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V 공전분의 V 시선은 D분의 라지 r 더하기 스몰 r. 맞습니까? 그럼 이때 이 공전 속도를 우변으로 보내주게 되면요. 이때 이 V 시선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에 마이너스 축에도 적용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시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 속도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괜찮아? 자, 근데 이 문제가 또 발전되면은 어떻게 출제될 수가 있냐면은 중심별 광행성이 내접하는 경우가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행성이 중심별을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 있지. 그때는 중심별 광행성이 내접하잖아. 이때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절대값 이렇게 붙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케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한다면은 자,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는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v 공전일 거야.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지금 관찰자가 봤을 때 행성이 중심별과 내접한 상황이니까 중심별에서 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행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그때 이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그림자 투영을 쫙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딱 시선 속도가 찍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파란 선 대 보라선의 비율은 여기서 요 길이 대 요 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라선은 아까랑 똑같아. 그냥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야. 근데 파란 선이 아까랑 좀 달라졌죠. 이 파란 선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되지 하고 보니까 자, 지금 관찰자가 봤을 때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잖아요. 그죠? 라지 r에서 스몰 r만큼 빠진 거잖아. 관찰자가 봤을 때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 관찰자가 봤을 때 중심별의 중심과 행성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파란 선. 그치?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되는 것이죠. 괜찮아요? 파란 선이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이 이 v 시선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이게 d분의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에다가 v 공전을 곱한 값이 되겠고 마이너스 축에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괜찮지? 그래서 향후 이런 내접하는 경우도 출제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향후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커리에서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괜찮지?